온라인 강의 컨설팅에 6천만 원을 쓰고도 막혀있던 1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6주 후에 매출 2,6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이미 갖고 있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사업에 연결하는 방법이 없었던 것 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이 영상은요, 코칭이든 컨설팅이든 전문직이든 본인 전문성으로 이미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강의나 컨설팅을 받아도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지점, 더 많이 일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매출이 오르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모신 게스트는 박영재 대표님입니다. 필라테스 비즈니스 코치이시고 저한테 6주 동안 1대1로 코칭을 받으셨습니다. 이 영상에서 3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왜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외부 노이즈를 줄여야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 둘째, 하이티켓, 즉 고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업에 접근하는지. 셋째, 온라인에서 통한 기법을 어떻게 오프라인 사업에 활용해서 매출을 함께 올릴 수 있는지. 근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빨리 돈 벌고 싶은 분, 누가 다 떠먹여 주기를 원하시는 분, 이 영상 안 맞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본인 사업에 바로 가져가서 적용하실 분만 남아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필라테스 비즈니스 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재라고 하고, 저는 사실 지금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원래 직업은 트레이너고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저와 같은 아마 1인 기업들 가분들이 이 유지아님 채널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노동 수익으로만 이렇게 제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제가 노동을 넣지 않으면 더 이상 이게 확장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제가 확장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온라인에서 필라테스 교육이나, 그리고 제가 또 그 긴 시간 동안 제 개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또 지금은 소울메이커라고 해서 저 같은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은 분을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3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이제 코칭, 컨설팅 이런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코칭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하는 코칭은 사실 강의도 아니고 뭐 동기부여도 아니고 컨설팅이랑도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박영재 대표님처럼 이제 본인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고 잘 스스로 아시는 분들인데, 이제 제가 하는 코칭 같은 거는 옆에서 제가 구조를 같이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뭐 어디가 막혀 있는지 이런 거를 짚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이게 도와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은 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답을 딱 이렇게 손에 쥐어주기보다는 답이 보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1대1 코칭을 시작하기 전에 네.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사업 운영하신 지가 이제 좀 되셨잖아요. 네. 오프라인 사업도 운영하시고 이제 온라인 쪽도 오신 지가 조금 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답답하셨었나요? 저도 온라인을 어떻게 보면 거의 한 4년, 5년 동안 깊게 팠고요. 그러니까 뭐 보통 많이 공부하는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스레드 이런 마케팅 교육도 정말 많이 들어봤고, 수천만 원 썼어요. 실제로 거의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쓴 것 같은데, 돈도 많이 쓰고 컨설팅도 많이 받았고 책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를 다 시도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가니까 그 책들이나 그 어떤 교육들이 도움이 안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런 게 좀 의미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 마지막에는 저 스스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뭔가 그 수준에서는 가이드를 받을 것도 없고 책에서도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내가 답을 못 찾고 있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답답했던 찰나에 이 채널을 알게 돼서 이렇게 컨설팅을 신청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대표님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세일즈 경험도 정말 많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또 다른 분들에게 컨설팅 제공하시고 오래 해오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고 나면은
더 이상은 사실 뭐 웬만한 뭐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보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강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던 찰나에 또 이제 마침 저도 이제 대표님이랑 정말 즐겁게 일을 했는데 좋은 좀 타이밍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정말 이제 강의나 뭐 컨설팅 이런 것도 많이 받아봤고 좀 지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이제 저랑 일을 같이 해봐야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된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단은, 저도 이제 하이티켓을 파니까, 하이티켓이라 하면 그 고가를 파는 서비스를 저도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대표님을 처음 제가 알게 된 것도 유튜브를 컨설팅 받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 채널을 이렇게 참고할 벤치마킹 채널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걸 찾다 보니까 대표님 뭐 퍼스널 브랜딩 관련된 영상이 아마 떠서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내용을 보다 보니까 뭔가 엄청 대기업에서 일하시고 엄청 뭐 이렇게 전략 컨설턴트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야, 이분이랑 컨설팅 하려면 되게 비싸겠다 이 생각을 그 시절에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거의 1년이 지나서 대표님이랑 함께 이걸 했는데 그 1년 동안 저도 성장을 했고, 저도 그때는 하이티켓이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하이티켓을 하게 되면서 나름의 성과도 내보고 하다 보니까 하이티켓을 파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이티켓 파는 사람들은 대중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분들이고 그게 찐이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대중에게 대중을 위한 그 상품들이잖아요. 그래야지 좀 많이 팔 수 있고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사실 그건 들으면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 너무 똑같으니까 계속 이제 뭐가 다르겠지 하고 계속 들어보면 결국 계속 똑같으니까 그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을 했는 걸 제가 이제 눈치를 못 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또 존재할 거고, 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분이 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그 대표님이 제안하는 그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타겟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데 뭐 던지는 영상마다 저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무조건 나를 위한 그거구나 해서 옛날에도 많이 봤지만 그때 또 집중해가지고 영상을 계속 그 유튜브 다 보다가 그때 또 그 컨텐츠 프리넌가 그걸 제가 런칭했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이건 나에게 필요하구나 싶어서 그때 이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뭐 이전부터 사실 관심을 계속 가지다가 결정적으로 제 고민이 끝에 달했을 때 또 마침 그때 런칭을 하셨고, 그러니까 뭔가가 딱딱 그 기회가 굉장히 뭔가 잘 어우러져가지고 됐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6주 정도 되는 네. 기간 동안 혹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나 결과가 뭐라고 느끼셨는지가 좀 궁금한데 부담스러우시면은 매출 액수 아니더라도 뭐 네. 어떤 구조적인 그런 변화나 뭐 사건 단위로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 실행력이 굉장히 좀 빠른 편이고 이제껏 컨설팅을 받아도 제 그 실행력에 전부 다 감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나는 뭐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거 감탄을 받으려고 이런 거 한 건 아닌데 계속 뭔가 칭찬은 받는데 해결은 안 되고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이제 대표님이랑 일하면서 제가 제일 조금 인식이 됐던 게 되게 천천히 하는데도 이 비즈니스가 선명해지는 그런 걸 제가 좀 많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저는 좀 급한데 대표님 항상 뭔가 좀 여유로워 보이고, 그리고 저는 막 이렇게 막 5-6가지를 한 번에 하고 싶은데 하나씩 하시려고 하고 이러니까 왜 이렇게 침착하게 하지? 왜 이렇게 급하지 않나? 본인 상품이 아니라서 급한 게 아닌가? 라고 했지만 그게 제 문제였다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실행을 하니까 이게 그 대표님 표현은 노이즈가 많다고 얘기하는 그게 제가 사실 트레이너로서 현장에서 고객님한테 운동 지도할 때도 그 방식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랑 똑같다라고 생각도 못했고, 트레이닝 할 때도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시키면 어떤 운동이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심플한 운동으로 이게 문제점을 찾고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현장에서 트레이닝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제가 제 사업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야,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좀 제일 좋았고, 또는 그 하이티켓을 판매하시는 분이니까 하이티켓의 그 태도는 이렇구나 이런 거. 대표님의 태도를 일을 하면서 제가 늘 배우니까
하이티켓은 저런 식으로, 좀 해줘야 훨씬 더 뭔가 희소성이 있어 보이고, 뭔가 더 그 신뢰도 가고, 뭐 이런 거는 같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얻어서, 저는 그때도 저도 컨설팅을 막 해줬지만, 정말 열심히 해줬단 말이에요. 막 2시간씩 해줄 때도 있고 이랬는데, 그 시간이 길다고 그 컨설팅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표님이랑 하면서 그걸 좀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컨설팅을 해도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니까 오히려 좀 뾰족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또 좋았고. 그리고 뭐 매출은 전 사실 공개하고 이런 게 전혀 거리낌이 없어서 대표님이 하는 동안 그러니까 예측 못했던 매출이 나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생각지도 못해, 저는 웨비나나 컨설팅으로만 뭔가를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수익을 위한, 그냥 테스트를 위한 뭐 웨비나를 해봐라 해서 그걸 통해서 2건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매출이 한 1,100만 원?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퍼스널 브랜딩 컨설팅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제가 자신감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대표님이랑 잠깐 하면서 야, 이런 부분을 건드려야 됐구나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리도 되고 그것도 제가 한 뭐 5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사실 뭐 6주 끝나기 전에 그 교육비는 제가 쓴 돈은 회수를 하고 이제 6주가 끝나고 똑같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그때 가이드 받은 방향대로 좀 정리가 좀 된 상태고 또 이제 다음 제가 판매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네. 이제 워낙 자기 인지가 대단하셔가지고 예,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칙이 제가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이제 일을 하는데 원칙이 추가가 하나 됐거든요. 그게 강한 행동력 이전에 강한 몰입을 하고 한다. 이 원칙을 넣었어요. 그것도 이제 내가 행동이 빠른 게 장점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집착을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전략을 만들거나 이거를 안 해버리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를 컨설팅하면서 많이 깨달아서 이 원칙을 넣어서 이제도 뭔가 막 하고자 하는 의욕이 확 올라오면 조금 이제 진정했다가 한 템포 좀 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노하우네요. 네. 대표님이 얻으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잠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제 6주 동안 집중적으로 대표님과 제가 함께 한 일은 크게 3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대표님도 워낙 이제 경험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세일즈 퍼널을 만드시고 뭐 카피라이팅하고 모든 거를 다 수준급으로 하시는 상태였어요, 이미. 근데 그 세일즈 플로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객이 어디서 빠지는지,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결정을 못 하는지 이런 거로 찾고 그다음에 구조를 다시 설계를 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한 거는 그 마케팅 메시지랑 카피라이팅 그 문구를 좀 정리를 했죠. 그래서 똑같은 상품, 똑같은 오퍼를 팔더라도 잘 안 팔리는 이유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메시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직접 항상 개입하지 않아도 계속 리드가 들어오고 사업이 돌아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자동화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의 그런 정리하는 작업들을 좀 해서 이제 강의가 아니라 정말 실행을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드린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주 동안 사실 진짜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해주셨고 여러 가지를 같이 많이 했는데 근데 진짜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거는 아마 1가지, 2가지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한번 대표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그게 뭐였을지. 가장 큰 변화요? 네. 그거는 저는 제일 제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예전에 하셨거든요. 대표님이 생각보다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주셨고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이제 늘 하는 말인데 트레이닝을 할 때도 고객들한테 원래 그 잠재력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움직이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모르고 있다. 뭐 똑같은 말 똑같이 하는데 저는 또 내가 늘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이거였네. 또 잊고 있었구나 해서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에서 그 연계해가지고 이쪽으로 뭐랄까 이렇게 다각화시키는 그 사고를 한 번 더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저는 늘 트레이닝이랑 비즈니스랑 연결해서 사고를 하는데 이게 똑같았는데 또 잊고 있었구나를 깨달아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이걸 자꾸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다 해봤던 거더라고요. 해봤던 거고, 알고 있는 건데, 온라인에서 그 뭔가 이것저것 교육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너무 저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였으니까. 음. 근데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였던 거죠. 아, 이게, 나한테 다 있던 거를 깨닫게 된 순간, 여러 가지 좀 재료들이 다시 뭔가 활성화되고, 과거에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트레이너를 되게 좀 잘 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굉장히 선명하게, 분류화 시켜봤었어요. 내가 이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해서 고객이 왔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세분화 시켜보니까, 온라인 비즈니스랑 똑같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그게 저한테는 엄청 컸죠. 그래서, 야, 온오프라인에 대한 자신감이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 뭐 코칭을 할 때는 온라인으로 제가 비즈니스를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가 오프라인도 같이 이게 뭔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뭐, 그런 흐름을 이해해버리니까 오프라인 비즈니스까지 같이 이게 돌아가 버리니까, 거기다가 저는 그 프로세스가 제 교육생 컨설팅의 퀄리티까지로 연결되니까, 저야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하나가 연결되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한 트리거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네. 나는 게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간 정도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이 예전에 그 페이스북 광고, 메타 광고 돌리는 거를 에이전시 고용해서 좀 하다가 뭐 결과가 좀 그냥 그랬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저랑 일을 하시면서 뭔가 이런 깨달음 같은 거를 이제 얻으신 거를 뭐 마케팅 메시지 어떻게 수정하고 이런 거를, 그리고 퍼널을 정리하는 거 이런 거를 거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서 광고를 새로 돌려봤는데 광고 효과가 너무 잘 나왔다. 그 에이전시 고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맞나요? 맞아요. 예. 그 부분이 되게 저는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조금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저도 웹페이지를 구축할 줄 알고, 뭐 상세 페이지나 이런 이제 퍼널을 다 설계를 할 줄 아니까, 사실 이게 제 온라인 비즈니스도 되고,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해도 그걸 만들 줄 아니까 똑같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몸은 하나니까 제 거랑 제 온라인 비즈니스랑 오프라인 이제 필라테스 센터에 이 원래 웹페이지나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뭔가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을 유입시키고 필터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이걸 배웠었으니까. 근데 이제 온라인에 대한 거랑 오프라인이랑 이게 다 연결이고 다 똑같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버리니까, 오프라인에도 그러면 똑같이 해야지 하고, 그러고 이제 봤더니 오프라인으로는 그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고, 근데 이거는 저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도 깊게 파봤고 오프라인에서도 깊게 파봤으니까 이게 통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걸 하면서도 컨설팅은 이제 제가 주제가 하나니까 이걸 가지고 대표님 코칭을 받으면 거기서 받은 그 인사이트랑 배움으로 오프라인으로 제가 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두 가지 일을 한 거죠. 온라인은 과제로서 계속 이제 6주 동안 했고, 오프라인은 저 개인적으로 계속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성과가 나고, 지금도 이제 메타를 통해가지고 유입시키는 걸 계속 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자신감이 또 올라오고, 일단은 뭐, 테스트 중이긴 한데 적자가 나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수익은 났고, 어쨌든 또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또 그 데이터 확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도 제가 대표님 덕분 많이 배워서 그런 방향에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컨설팅도 더 잘해주고, 또 제가 출간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 뭐 8월이나 이쯤 책이 나오는데 그 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대표님 이야기도 살짝 책 안에 제가 넣어놨는데, 뭐 여기서 이런 걸 얻었고, 책에 대한 어떤 좀 디테일도 이제 완성이 될 때 참고가 됐던 내용이었고, 하여튼 뭐 말하자면 되게 뭐 많긴 한데 그 정도가 아닐까. 혹시 그럼 비즈니스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상이나 뭐 사고방식에서도 달라진 점이 혹시 좀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명확하게 인식이 된 거는, 하이티켓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그 판매 결정력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티켓을 대표님이 뭔가 비싸게 판매를 해도 누구는 뭐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도 그렇고. 그쵸. 근데 누구는 야, 이걸 이렇게 저렴하게 하나? 라고 할 수도 있고, 같이 하는 걸 영광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다 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대중이 보지 못하는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라는 걸, 이 6주 동안 제가 많이 정말 느꼈고, 그러니까 저한테 반응을 하는 고객들도 책이나 뭐 얻은 뭐 저가 세미나나 이런 데서는 얻을 수 없는 내용을 저한테서 얻어가니까 당연히 저한테 높은 비용을 내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높은 비용을 써보니까 높은 비용을 팔 줄도 알고, 높은 비용을 내고 파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굉장히 설명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은 A를 배우러 갔으면 A를 배워서 오잖아요. 근데 저는 뭐 A를 배우러 가서 진짜 뭐 B, C, D, E 혼자서 뭐 여러 가지 배우고 오니까 어느 정도 좀 그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100% 공감합니다. 네. 하나를 배우러 가도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하이티켓이 결국에 그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되는구나에 대한 그 흐름을 같이 일하면서 그것도 많이 삶에서 많이 그걸 느껴버리니까,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보는 돈 써본 사람 아니면 사실 설명하기도 힘들잖아요, 이건. 맞아요.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네. 뭐라고 정리를 할 수도 없고, 이게 뭐 그렇다고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막 같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이러니까 맞아요. 결국에 대면으로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일을 하시면서 이제 코칭을 저한테 받으시면서 네. 이제 저라는 류지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상이 남으셨나요? 그냥 예전에도 뭔가 영상 자체가 해외에서 찍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대표님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뭔가 그 말로만 듣던 디지털 노마드인가? 뭐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 효율적인 레버리지를 만들거나 뭔가 좀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뭔가 이 사람이 대기업에서 일해서 뭔가를 아나? 잘하나? 이렇게 느끼지만 가까이에서 이제 뭔가를 해보면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 계속 테스트를 하는구나.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대표님 영상을 볼 때도 이걸 또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게 이제 해봤던 사람은 이제 그런 게 눈에 또 보이니까. 너무 꿰뚫어 보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저건 AI로 한 것 같던데 하면서 혼냈는 게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좀 사실 저도 1인 기업이나 이런 거에서의 그 효율을 내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뭔가 제가 너무 과신하고 있었던 거를, 그러니까 뭐 AI를 도입을 하거나 제가 조금 편안하게 일을 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무작정 열심히 해야만 뭔가 성과 난다라는 그런 그런 믿음이 있었고, 열심히 안 하면 죄책감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그냥 쉽게 해도 되나? 근데 이제 대표님이 하는 걸 보면 되게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냥 쉽게 하시는 것 같았고,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뭐 저도 대표님이랑 하면서 컨설팅 시간을 저도 원래 50분인데 30분을 줄였거든요. 저희 교육생들한테. 뭐 그러고도 더 해줄 때도 있지만, 그러고도 더 해주면 원래 30분인데 50분을 해주니까 더 감사해하고, 오히려 더 짧은 시간에 더 임팩트 있는 뭔가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저도 집중력이 높아지고, 교육생들도 핵심 내용을 뽑아가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양이나 열심히 하는 노력의 문제보다는 진짜 핵심 한 가지, 집중해야 될 한 가지,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늘 우리가 책에서만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같이 일을 하니까 진짜 저렇게 하시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지금 제 비즈니스에는 막 하루아침에 그건 잘 안 돼요. 막 원래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서. 근데 계속해서 그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씩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겠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들으니까 너무 진짜 감동적이고 너무 기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대표님이랑 저도 같이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좀 잘 맞고 너무 잘 돼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 같은 분에게는 이 코칭이 잘 맞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혹시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이런 코칭이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안 맞는 분은 저와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저와 반대되는 사람,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도
그냥 남이 다 떠먹여줬으면 하는 사람, 답을 알려주길 원하는 사람, 단기간에 뭔가 뭐 돈을 벌고 싶은 사람, 그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제일 위험한 거고 맞아요. 될 수도 없는 건데 지금은 다들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걸 원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니까 저도 사실 그랬고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오히려 단기간에 수익이 난 게 더 위험했고 나중에 되니까 그때 제가 뭐 된 것처럼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정말 오히려 온라인이 리스크는 적지만 적기 때문에 지속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정말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정말 뭔가 방향성을 좀 찾기를 원하시거나 답이 아니에요. 답은 사실 본인이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고 누군가가 답을 찾아주면 그때 찾아줬으니까 다음에 또 이분한테 또 답을 요구할 거고 그러면 결국에 자기 삶에서 주도권을 뺏길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대중적인 그런 교육을 열심히 듣는데 저는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너무 확신한 상태라서 그런 걸 원하신다면 너무 안 맞을 것 같고 대표님도 아마 답답하실 것 같고 좋은 걸 줬는데 못 알아볼 것 같고 저도 제 교육에도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발 오지 말았으면 하고 혹 행여라도 착각해가지고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진짜 무섭던데 그래서 더 필터링을 잘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 쉽게 돈 벌려고 하거나 단기적으로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네.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러면 네. 이제 안 맞는다. 정중하게 그렇죠. 거절을 하고 그게 뭐 사업 초반에나 아무것도 잘 모를 때는 그냥 고객이 더 생기면은 돈 많이 버니까 네네. 좋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그게 정말 자기 무덤 파는 거잖아요. 네. 스트레스만 더 네. 받고. 그쵸. 네. 스트레스만 더 받죠. 네. 박영재 대표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은 저는 이제 주로 뭐 1인 기업이나 소규모로 근데 이제 사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대표님처럼 정말 자기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주로 이제 서비스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을 제가 주로 많이 돕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코치나 컨설턴트 분들이나 전문직 분들, 뭐 변호사, 뭐 세무사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랑 제가 같이 많이 일을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의 전문성이 이제 상품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인 거죠. 반대로 이제 지금 막 시작을 해서 아직 뭐를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시거나 뭐 본인이 직접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테스트하면서 고쳐나갈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사업을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제가 뭐 0에서 1을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혹시 영상을 보면서 유지안과 함께 일을 해볼까 말까 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냥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실 만약에 돈을 써서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안 좋은 걸 얻었으면 저는 그런 것도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경험을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그런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 돈을 쓰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저는 요즘에 뭐 강의팔이 이런 욕하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추중 60분에도 나오고 이러던데 근데 그 댓글 달린 것만 봐도 안 해본 사람들이 욕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막 피해 사례가 나오는데 성공 사례도 있잖아요. 그 성공 사례는 하나도 안 올리고 피해 사례만 다루니까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시청률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뭐 이야기를 듣거나 그들 무리에서 계속 살았으면 절대로 새로운 선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재 대표님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내가 이미 다 갖고 있던 거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식이나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던 걸 제대로 꺼내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저는 되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1대1로 일하는 분들은 보통 이런 상황이에요. 전문성도 있고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매출이 더 이상 늘지가 않고 비즈니스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강의도 들어보고 코칭이나 컨설팅도 받아봅니다. 근데 배우는 거는 실제로 내 사업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본인 사업에 붙이는 작업을 혼자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저랑 1대1로 일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사업 초기라 매출이 없거나 누군가 답을 떠먹여 주기를 바라시는 분, 당장 이번 달 안에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힘든 경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는 분이 오시면 저도 도움을 드리기가 힘들고 오시는 분도 시간 낭비입니다. 맞는 분이라면 영상 설명에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서 작성하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뉴스레터부터 구독해보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